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사람들이 AI 같은 지능 정보 기술을 일상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걸 조사한 대규모 사용자 데이터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 이 중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이게 뭐랄까 단순 사용 빈도 조사가 아니고요. 우리 사회가 AI라는 이 새로운 현식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, 또 사용자들의 기대는 뭐고, 또 뭘 우려하는지 그런 속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술이 우리 삶에 얼마나 정말 가까이 와 있는지 그 이면의 생각들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. 네. 먼저 전반적인 이용 현황을 보니까요. 소비 분야가 53.9%, 금융이 51.7%, 이 두 분야는 벌써 절반 이상의 경험해봤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헬스 분야 있잖아요. 여기가 37.4%인데 이게 전년 대비 5.6%포인트나 늘었고 금융도 4.4%포인트 증가했어요.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죠. 맞아요. 그리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기대치도 88.6%로 아주 높게 나왔고요. 네, 주목할 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 건강이나 금융처럼 어쩌면 좀 민감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. 여기서 이용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건 사용자들이 그만큼 이 서비스가 편리하다는 걸 체감하고 있고 또 조심스럽지만 신뢰도도 점차 쌓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. 특히 건강 분야는 뭐 고령화 사회라든지 아니면 팬데믹 이후에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 늘었잖아요. 그런 사회적 맥락과도 좀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. 그렇군요. 단순 기술 수용 그 이상이네요. 네, 그렇죠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AI 추천 서비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유튜브나 검색 같은 거 쓸 때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유튜브 추천이 유용하다 이런 긍정적인 인식은 64.8%로 꽤 높아요. 네, 편리하니까요. 그렇죠. 근데 동시에 이게 과연 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냐? 여기에 동의하는 비율은 51.3%로 뚝 떨어져요. 그리고 알고리즘이 오히려 극단적인 의견 드립을 부추기는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도 44.4%나 되고요. 편리한데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게 있는 거죠.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그 사용자들은 AI 추천의 편리함은 충분히 누리면서 그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정보 편향성이라던가 사회적 갈등 심화 가능성 같은 거를 상당히 예리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냥 편하다고 다 좋아하지는 않는군요. 그렇죠. 이건 더 이상 기술을 그냥 맹신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. 내가 보는 정보가 도대체 어떻게 선택되는 건지,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,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. 맞아요.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생성형 AI 쪽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게 유료 구독 경황이 작년에는 0.9%였는데 올해 7.0%로 뭐 거의 8배 가까이 폭증했잖아요. 정말 뜨겁긴 뜨거운 모양이에요. 네, 엄청나죠.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니 역시 정보 검색 효율성이 87.9%로 압도적이었고요. 근데 동시에 그럼 왜 안 쓰냐 이걸 물어봤더니 사용법이 좀 어렵거나 뭔가 높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65.2%로 가장 높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. 기술의 잠재력은 아는데 뭔가 문턱이 높게 느껴진다. 네, 그런 거죠. 일종의 접근 장벽을 느끼는 겁니다. 그리고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거 혹시 다른 사람 저작물을 그냥 막 갖다 쓰는 거 아니야? 이런 우려가 꽤 커요. 또 안 쓰는 분들은 개인정보 유출 걱정 58.9%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. 이 접근 장벽 문제는 결국 디지털 활용 능력, 리터러시 같은 거랑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? 정확합니다. 기술 발전 속도를 우리 사회적인 이해나 제도 같은 게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런 긴장감이죠. 특히 생성형 AI처럼 파급력이 큰 기술은 저작권 문제, 개인정보 문제,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 문제까지 아주 복잡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거든요. 단순히 사용법을 아는 거랑은 별개로 그 기술이 가져올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,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. 네. 개인정보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죠. 내 이용 기록이 서버에 남을까 봐 검색 42.2% 같은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다는 경험도 꽤 많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는
웬만하면 제공 안 하려고 하고요. 그렇죠. 그런데 또 동시에 AI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준을 좀 투명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, 활용하는지 명확히 고지하고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주고 또 혹시 오류가 생기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. 이런 요구는 굉장히 높아요. 각 항목마다 60% 이상이 동의했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정보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관리되고 내 권리가 보장된다면 이용할 의향은 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더 이상 그냥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뭔가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로 변하고 있다.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네, 바로 그 점이 이번 조사의 핵심적인 시사점 중 하나라고 봅니다. 맞춤형 서비스의 편리함이라는 당근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어떤 가치 사이에서 사용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저울질하고 기업이나 정부의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. 네.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우리가 AI 기술의 편리함은 이미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라던가 생성형 AI가 가진 어떤 윤리적 딜레마,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같은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상당히 씨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방향키는 점점 더 우리 사용자들의 목소리, 그 인식과 요구에 의해 좌우될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술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는 능력, 이 생활 활용 역량은 66.8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반해서요.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가려내거나 비판적 이해 역량 53.2점, 아니면 내 권리가 뭔지 알고 그걸 지키는 능력, 권리 보호 역량 52.5점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기술을 도구로 잘 쓰는 걸 넘어서서 이걸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힘, 뭐랄까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 역량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